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내가 성공할 사람인지 1분 만에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인데요. 지독하게 운이 나쁜 하루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타입인가요? 한 학생이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가를 마친 시험지를 받아보았는데 겨우 C 플러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적해서 얼마 전 소개팅한 여성에게 애프터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를 읽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난 정말 엄청 멍청하고 매력도 없는 사람인가 봐. 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적이야 남은 학기에 더 열심히 해서 올리면 되고 그 여자는 나랑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질을 바꿀 수 없다고 느낍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불행에 처하거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면 심각한 패배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도전하고 노력하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 마인드셋을 통한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능력은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키핑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하우스키핑이라는 것은 객실 상품을 생산하는 부서로서 객실의 정비와 청소 그리고 시설 비품의 유지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객실에 제공되는 각종 어메니티를 제공을 하고 고객이 체류하는 동안 쾌적한 환경 유지와 편안함을 제공을 하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객실 상품은 정비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을 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호텔 객실은 고객의 편안함과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호텔 객실에 투숙을 했을 때 고객이 최대한 편안하게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보안 고객의 그 재산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우스키핑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키핑의 기능을 보면 객실 상품의 생산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 수익 증대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의 주요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그 객실입니다. 그래서 객실 하나당 뭐 5성급에서 객실 하나당 꽤 비싼 40에서 기본적인 그 가격이 기본 스탠다드 객실이 40에서 50만 원 한다고 했을 때 많은 호텔의 많은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호텔 객실입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에 있어서도 그 객실 관리라든지 객실 판매에 많은 많은 판매 객실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객실 점유율이 높으면 뭐 식음료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시설들의 이러한 이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객실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다른 수익들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의 자산 관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은 객실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객실에 있는 다양한 시설과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시설, 객실 내에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린넨 이런 린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 자산, 호텔의 자산을 어,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소비품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호텔에 수익을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의 자산 관리, 객실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객실을 좀 더 깨끗하고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하우스키핑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텔 운영비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뭐 린넨 관리라든지 수도, 전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소모품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잘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호텔의 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객실 관리의 주요 업무를 보게 되면 객실 정비, 그 다음에 비품 유지, 소모품이라든지 분실 관리, 그 다음에 고객의 세탁물 관리, 고객이 투숙을 해서 고객이 세탁물을 세탁을 요하게 되면 고객의 세탁물을 수거를 해서 고객의 세탁물에 뭐 이런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발견이 되었으면 고객에게 통보를 해서 이 이물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또 나중에 세탁이 다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라든지 이러한 곳에 이런 뭐 중요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쪽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물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유 장소에 대한 타 부서와의 협조. 그래서 이제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에 에는 이런 그 호텔 전체에 있는 영업장에 그 청소라든지 뭐 이런 의자, 뭐 탁자 이런 관리들을 하기 때문에 카페트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조를 통해서 청소를 잘해서 고객들한테 깨끗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고객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넨 서비스의 주요 업무는 고객의 세탁물을 수거를 해서 런더리 서비스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물을 수선을 하는 빨고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림질하고 스윙 뭐 떨어진 단추라든지 이런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 수선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서 린넨과 유니폼류의 측정 재고 및 유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저장 관리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유니폼도 이렇게 그 하우스키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호텔리어들은 유니폼을 호텔에서 이제 그 지급 1인당 한 2벌에서 3벌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을 해주고 안에 입는 셔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셔츠라든지 유니폼이 부족하게 될 때는 뭐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빨아서 다려서 이렇게 입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호텔에서 이런 유니폼도 하우스키핑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다 다림질까지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서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직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기 하우스키핑에 가서 자기 이름만 이렇게 대고 요구를 하면 자기의 유니폼이라든지 셔츠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수선을 해서 다 다려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이 이런 직원들의 유니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의 충분한 측정 재고라든지 이런 유지를 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비 절감을 위해서 린넨의 수선이나 재활용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 절감을 린넨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경비 절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호텔 수익에도 이제 이익을 될 수 있고, 좀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그 자원에도 많이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린넨유의 관리사항은 각 업장에 필요한 소요량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식음료라든지 연회장, 그 다음에 뭐 객실에서 사용되는 이런 린넨유들을 그 하루에 사용되는 일일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일일 사용량보다 충분한 재고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 린넨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텔 수준의 적절한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호텔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좀 고객한테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촉감을 줄 수가 있는 이러한 그 재질, 린넨류의 재질들을 선택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양과 적절한 재고 관리로서 린넨의 보급과 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후 관리하고 좋은 서비스 제공과 기업의 운영비 절감 효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리어뿐만이 아니라 호텔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호텔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뿐만이 아니라 호텔의 시설,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호텔에서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깨끗하게 이용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우스키핑의 직무 분석입니다. 하우스키핑 관리 부서의 객실 관리 부서의 직무 분석. 그래서 하우스키핑의 지배인의 직무를 보면 그 인사 관리입니다. 인사 관리는 특정 수의 직원, 직원들의 하우스키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특정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적어도 다른 직원들이 힘이 들게 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직원의 수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의 교육이나 그 복지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직원들의 이런 그 인사 관리,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이런 그 연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 관리는 하우스키핑의 예산 수립이라든지 가격의 측정 여부 확인, 그래서 이제 린넨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물들의 가격이 측정한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높은 건 아닌지 낮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의 그 가격의 측정 여부를 확인을 하고 최대한 좋은 질의 제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각종 기록의 유지 및 분석. 각종 기록이라고 하면 그 하우스키핑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직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기록을 해서 원가 관리를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소요 물품의 계산이나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하우스키핑에서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 가격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을 해서 그 적절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재 관리는 각종 물품의 이용 가능성을 파악을 하고 재고 조사를 하고 각종 장비 주문이나 수리 이런 것들을 해서 자재 관리를 해서 최대한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서 그 오랫동안 그 시설물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재 관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관리는 청소 감독이나 그 다음에 청결 유지, 키 직업이죠. 그 하우스키핑에 근무하는 룸메이드가 키를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반납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고, 또 출근을 했을 때 또 그 키를 받아서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객실에 있어서 이런 객실 키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룸메이드는 마스터 키를 사용을 합니다. 마스터 키는 한 개의 층에 있는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하우스키핑의 지배인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객실에서 분실된 그 분실물이라든지 습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방, 화재 예방. 그 화재가 나면 뭐 객실 하나에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호텔 전체에 대한 이런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고객이 뭐 다친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다친다든지 이런 인적 사람이 뭐 다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예방, 화재도 미리 예방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들도 물론 직원들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이제 이런 지배인이 항상 이런 관리를 해서 직원 교육도 하고, 지배인이 직접 다니면서 이런 화재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관리, VIP를 파악을 하고 단골 고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그 서비스 관리도 지배인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직원들이 다 이런 서비스 고객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배인이 이런 전체 총체적인 이러한 관리는 지배인이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맨은 객실 점검이나 VIP, 그 다음에 분실물, 소모품, 비품, 그 다음에 객실 순찰, 미니바 운영 등의 업무를 하는데, 주요 업무는 고객으로부터의 오더 테이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우스맨은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실 점검, 항상 객실의 이제 뭐 상태라든지 청소 상태, 그 다음에 뭐 이런 시설물, 그 다음에 뭐 린넨 이러한 것들을 해서 객실이 정확하게 명확한 이런 청소 상태라든지 그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이런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객실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객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IP 응대를 하게 됩니다. VIP가 투숙을 했을 때 VIP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실물이 처리, 그러니까 고객이 분실을 한 이런 분실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분실물을 수거를 해서
고객들의 연락처를 알면 연락을 하고요. 연락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연락처를 모를 때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고객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연락을 해서 그 물품을 찾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또 처리를 하는 이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과 비품 관리도 하고요. 그래서 소모품이 필요한 양을 충분히 재고를 파악을 하고 또 그걸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 호텔 객실 내에 들어가는 이런 비품들을 관리를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객실 순찰. 그래서 고객이 투숙을 해서 객실에 이제 그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항상 호텔 전체를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발생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크게 하고 다른 고객들이 휴식이나 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를 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다양한 고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순찰을 복도를 다니면서 순찰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바 운영, 호텔 객실에는 이제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바에는 뭐 술이라든지 뭐 안주라든지 그다음에 음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물품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고객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워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체크를 해서 빨리 프론트 데스크에 알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져서 호텔 객실 내에 있는 이런 냉장고에 다양한 이렇게 물품이 있으면 이것을 들었다가 뭐 들어서 냉장고 앞으로 꺼내기만 들기만 하면 이게 프론트 데스크에 바로 체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미니바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우스맨은 미니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체크하기도 하고 이런 그 직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맨은 이런 다양한 고객으로부터의 오더 테이크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스트 앤 파운드 접수, 그다음에 분실물, 소모품 비품 재고 조사, 뭐 고객 세탁물이 요청을 하면 수거를 하고, 또 배달을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또 그 세탁물을 그대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베드를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엑스트라 베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철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 수리라든지 뭐 수리 의뢰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룸 어텐던트인데, 우리가 룸 어텐던트는 앞에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룸 스튜어드, 그 다음에 체인버 메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용어로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룸메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룸메이드는 좀 이렇게 뭐 성차별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요즘에는 룸 어텐던트라고
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 예전에는 우리가 항공기 승무원, 스튜어디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에도 뭐 성에 이제 뭐 차별화를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요즘에는 스튜어디스를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플라이트 어텐던트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룸메이드를 룸 어텐던트라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통일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룸 어텐던트는 객실 정비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객실의 청결이나 정비, 그 다음에 정리정돈, 그 다음에 소모품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을 재판매하기 위해서 객실 판매율을 회전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빠른 동작으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거나 그 뭐 VIP라든지 청소를 요하는 이런 객실들이 바로 남았을 때는 최대한 빠른 동작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을 해야 객실 판매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고객이 왔더라도 이런 그 상품이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을 시켜주지 못하면 객실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룸 어텐던트가 그 빨리 객실 청소를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을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룸 어텐던트는 일 8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 시간이라고 했을 때 객실을 12개에서 14개 정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객실을 청소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서 이렇게 잡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호텔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뭐 많은 호텔들이 이렇게 아웃소싱, 그러니까 청소 전문 업체, 청소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아웃소싱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객실 청소는 전문적인 그냥 기술이고 이런 모든 룸 어텐던트를 호텔에서 그 모든 직원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이용을 하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유지를 하는 데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식음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웃소싱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식음료는 직접 고객과의 이런 접촉이고 서비스의 질의 저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에 맡기면 서비스 질의 저하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그 호텔 식음료를 운영을 하는 이런 핵심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핵심적인 이런 요소들을 경쟁업체에 이제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음료라든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이런 핵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뭐죠? 식음료는 식음료는 아웃소싱을 할 수 없는 부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룸 어텐던트 객실 청소는 고객과의 이런 직접적인
대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룸 어텐던트가 객실을 청소를 하는데 뭐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잠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객실에 고객이 있는지 여부를 두세 번 정도 이제 그 벨을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응답이 없으면, 그 전체적인 이제 고객의 응답이 없으면 벨을 두세 번 눌러서 하우스키핑 이렇게 해서 두세 번 누릅니다. 그래서 벨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창문을 다, 호텔 그 열 수 있는 창문을 다 열어서, 물론 이렇게 들어가는 문뿐만이 아니라 열 수 있는 문을 전부 다 열어서 환기를 일단 시켜야 됩니다. 객실에 있는 그 환기를 이렇게 시켜서 기존에 있던 이런 그 뭐 냄새를 환기를 시켜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객실 내에 전구와 전등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미니바가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하우스키핑 저기 그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분실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된 시트와 타월, 그 다음에 린넨류 등을 분류를 해서 복도에 있는 카트에 옮겨 담고, 그 다음에 청소나 소모품을 보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 메이크업, 그러니까 침대에 이제 그 베드 메이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보드라든지 이런 그 뭐 전기 제품, 옷장, 거울, 유리창, 화장대,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쟁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청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구류라든지 관광 안내서, 호텔 안내 책자 등을 확인하고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객실 정비사항에 룸 어텐던트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객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객실의 모든 객실의 청소를 하게 되는데 한 30분에서 40분간 걸쳐서 깨끗하게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룸 어텐던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퍼블릭 클릭인데, 퍼블릭 클릭의 업무는 보통 우리 퍼블릭 클릭은 제니터라든지 유틸리티맨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릭은 영업장이라든지 객실 내에 카펫 샴푸라든지 오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장이나 객실 내에 고객들이 뭐 음식물이나 뭐 커피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그 거기에 대한 것들을 쏟아서 객실에 있는 카펫에 이물질이 묻으면 다른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불쾌함이라든지 청소를 안 했으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이제 객실에 투숙을 했는데 카페트가 막 오물이 있고 더러워져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카펫 샴푸, 그러니까 룸 어텐던트가 청소를 하면서 카펫에 이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묻어 있으면 퍼블릭 클럭에게 전화를 해서 뭐 메토실에 뭐 이렇게 카펫에 이제 오물이 끼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이런 샴푸라든지 오물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퍼블릭 클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영업장의 의자라든지 소파 이런 것들은 이제 샴푸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장소 화장실이나 화분관리, 뭐 이런 공공장소, 로비라든지 뭐 연회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공공항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로비에 있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호텔 곳곳에 놓여 있는 이런 화분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호텔 건물의 외곽, 뭐 산책로라든지 뭐 정원 주변이라든지 고객이 다니는 이러한 곳에 청소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있는 이런 뭐 청소를 하는 사람이 이제 퍼블릭 클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린넨 클럭인데, 린넨 클럭은 객실에 필요한 린넨유라든지 비품, 소모품 등을 수령을 해서 공급해 주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객실이라든지 이런 그 객실에 필요한 린넨유들을 확보를 해서, 린넨유나 비품, 소모품 등을 확보를 해서 객실에 필요한 룸 어텐던트, 룸메이드가 필요한 그 린넨들을 파악을 해서 그 청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룸 어텐던트에게 공급을 해주는 업무를 린넨 클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그 객실 판매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소모량을 미리 준비를 해서 룸 어텐던트에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 룸 어텐던트가 빨리 객실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린넨 클럭은 뭐 인력 관리라든지 교육 훈련을 실시를 하고, 린넨이나 유니폼 수급 계획 관리, 그 다음에 구매 의뢰 입고 관리, 그 다음에 린넨의 저장이나 수불 관리, 그 다음에 세탁 물량 산출이라든지 비용 분석, 그 다음에 린넨유의 재고 조사, 그 다음에 손망실 분석, 린넨이 뭐 얼마만큼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이 됐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또 그 재고가 없을 경우, 부족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빨리 오더를 해서 충분하게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손망실 분석을 하고 집계를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다른 나라의 그 의전용 국기 관리, 뭐 전 세계의 이런 국기도 관리를 해서 그 나라의 뭐 이런 우리나라와 함께 이런 행사가 국제 행사라든지 그 이러한 것들이 호텔에 있을 때는 그 나라의 국기를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테이블 위에 놓는 작은 국기, 의전용 행사 국기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린넨실 운영에 따른 재반 행정 관리도 린넨 클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호텔 객실 경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식음료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식음료를 우리가 F&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드 앤 베브리지, 그래서 우리가 식음료, 음식과 음료, 그래서 식음료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식음료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 시설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에다가 인적 서비스를 부과를 해서 지불 능력이 있는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는 공공의 시설이 식음료입니다. 그래서 호텔 내에서 일정한 공간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시설 내에서 음식 플러스 인적 서비스, 음식물에다가 인적 서비스를 부과를 해서 지불 능력, 돈을 낼 수 있는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는 시설이 식음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 그래서 맛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영양가도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세련된 인적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매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식음료는 맛있는 음식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 그 다음에 깨끗한 분위기, 그 다음에 아주 고급 서비스, 고급 인적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매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에 맞는 분위기와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특별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레스토랑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함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물론 심리적 욕구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호텔 식음료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식음료는 호텔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들은 식음료에 와서 아주 조그만 그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고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것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고객이 만족을 하고 감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호텔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고객은 그런 것에 만족을 하게 됨으로써 그 호텔에 대한 이미지, 내가 거기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받으면 그 호텔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 식음료는 그 고객의 아주 이제 사소하지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식음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음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호텔 경영에 있어서.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이런 재료비는 비싸고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러한 대형 행사들이 많이 함으로써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이러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케이터링 같은 이런 외부 행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호텔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호텔 밖에 가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식음료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호텔 측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음료의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 전 직원의 적극적인 판매 활동으로 인해서 이윤이 창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모든 직원들,
호텔 뭐 식음료에 있는 직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판매 활동을 함으로써 이윤 창출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고객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거기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충성 고객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률적인 서비스보다는 그 고객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어떤 식당에 욕쟁이 할머니라고 식당이 있었죠. 자, 이런 욕쟁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에 가면 뭐 그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그냥 뭐 심한 욕은 아니지만 뭐 반말이라든지 이런 뭐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는 이런 뭐 친근감 있는 뭐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이가 있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런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런 욕을 하면서 뭐 굉장히 그런 추억을 느끼는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가진 고객들이 이런 식당을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엄마 같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 같은 이러한 느낌을 많이 추억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개개인마다 이러한 추억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에 있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뭐 이런 욕쟁이 할머니처럼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욕쟁이 할머니 같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고객한테는 또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고객한테는 또 그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고객이 좋아하는 서비스,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창출에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식음료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 고객의 구전으로서 잠재 고객을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식음료를 이용을 해서 만족을 느낀 고객이 다른 잠재 고객, 우리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않는 잠재 고객에게 구전을 해서 이런 잠재 고객까지 유인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 식음료에는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부분이 식음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식음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복습을 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식음료 역할 처음부터 했던 식음료의 개념부터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한 번 더 상세하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